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공소시효를 보름 정도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베일에 가려져 있던 각종 의혹들의 실체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시 고위 관계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장. 자, 전 성남 부시장이 이재명 지사의 강제 입원 시도, 친형의 강제 입원 시도 과정에서 폭로를 했어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분당 보건소장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 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했고 그 두 명의 보건소장이 자신을 찾아와서 그냥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분당 소장은 나에게 계속 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데 도저히 난 못하겠다. 그러니 자리를 옮겨달라. 그래서 실제 인사가 났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분당 보건소장도 역시 나에게도 계속 강제 지시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분당 보건소장은 실제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선 전 회계사를 그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서 실제 경찰서에 갔습니다. 네. 응급차를 가지고. 그런데 당시 경찰이 잘못하면 이게 감금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3일 밤을 잠을 못 잤다. 이렇게 전 부시장한테 괴로움 호소하면서 자신도 도저히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 성남 부시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고위 관계자가 증언을 한 것인데 전 성남 부시장, 이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형의 강제 입원 시도 관련한 논란이 있었던 2012년 네. 4월부터 9월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 부시장으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안산시 부시장으로 옮겼다가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는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로 이제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또 그런 인물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줄곧 강제 입원 과정에 불법 사항이 없었다. 그리고 본인이 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 당시 부시장의 증언이면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증언이 나온 게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예측 하나 할게요. 이제 재판 가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전 네. 보건소장 검찰 진술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 성남 부시장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 검찰 진술한다고 하면 그 증거로 법원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 증거를 못 믿겠다라고 탄핵을 할 거예요. 네. 동의를 안 할 거예요. 증거를 쓰는데. 그럼 이제 박정호 전 부시장의 법정에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측 변호를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 2014년, 16년, 14년하고 18년에 자유한국당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다. 내 정치적 라이벌이야. 네. 내 정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만을 믿을 수 없다고 반드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제 법원이 제가 받아들이고 아무런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아마 이재명 지사 측은 그런 전략을 아마 쓸 거라고 제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 어찌됐건 그건 뭐 나중 얘기고 현재 단계에서 저 진술 그다음에 성남 보건소장의 진술 두 개를 합쳐보면 그건 앵커 지적한 대로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제 직권남용이거든요. 시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정신병원을 강제 입원하게 했다. 절차를 어겨가면서.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법원에서 직권남용의 범위를 좀 좁힙니다. 그러니까 설사 직권남용이 만약에 어떤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설사 좀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 정도 진술이라면 저는 강요죄까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기춘 전 실장이 화이트리스트 문제로 직권남용 무죄됐거든요. 네. 그럼 강요는 유죄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죠? 좀 다른 얘기지만 저 정경련에 전화해서 야 화이트리스트 지원해 이렇게 거의 협박을 했다고 법원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직권하면 무죄인데 강요가 유죄해서 법정 구속된 거예요. 근데 성남시 전 보건소장
진술 보자고요.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만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무조건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거의 반협박적으로 드릴 여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설사 법리상 이유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 진술이 전부 다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강요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그러니까 당시 시장이었어.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 공무원들의 이 친형에 의한 피해 사실들을 진술서를 그대로 받아서 취합까지 해서 제출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재선 그러니까 형의 강제 입원에 있어서 당시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서 이제 진술서 쓴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당시 이재선 씨를 직접 대면하고 조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네. 바로 공무원들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그 진술서 쓴 건데 그 진술서를 알고 봤더니 이재명 시장의 비서실장이 다 취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 시장이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진술을 받아서 정신건강센터에 넘겼다는 얘기고 결국은 형의 입원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그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김용 대변인이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지금 SNS 측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아주 강력하게 왜곡된 사실들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렇죠. 이제 김용 대변인 지금 보시면 김용 대변인 얘기가 나오는데 네. 강제진술서 중에 정체적인 맥락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언론 보도 얘기들도 해요. 언론 보도를 전부 다 정작 중요한 내용을 외면한다. 그리고 핵심 쟁점은 뭐냐면 이재선 씨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재선 씨는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재명 지사도 얼마 전에 포토넷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선 씨가 정신적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설사 있다고 합시다. 저기 있는 것처럼 황당하게 자주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린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내 형이 좀 정신적으로 혼잣말 중얼중얼 좀 잠깐 불안 보이고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할게요. 그럼 성남시장이 함부로 정신병원을 가도 입원시켜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건 아니냐는 이재명 지사 거거든요. 입장에서는 그거였죠. 당시에 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성남시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설사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신보건법에 있는 절차를 지켜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선 씨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설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병원 입원시킬 때 관련 절차들 거쳤냐 그거를 지금 보자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는요, 그동안 이 친형의 이상 행동으로 인해서 이 성남시의 당시 공무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왔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으로 인도를 돌진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하는 것은 비일비재한데 시장이 형이라는 이유로 이걸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재 변호사님, 네. 이 공무원들의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절차였다. 그러니까 입원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하나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 제가 맞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지금 수사 과정을 줘서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요. 해경군 김씨 사건을 풀어줄 핵심 열쇠, 바로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의 행방에 대해서 흥미로운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해경군 김씨 소유로 추정되는 전화를 걸어봤더니요. 누군가가 받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 차장. 예, 그러니까 이정열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네. 김혜경 씨가 올해 4월쯤에 아이폰을 교체를 했죠. 바꿨었는데 그 전에 사용했던 네. 핸드폰 번호를 입수해서 누군가가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연결이 됐고 어떤 사람이 받아서 8초가량
숨소리만 나서 그냥 끊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화가 아직 살아있는 거고 누군가가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 네. 명의가 밝히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 또 당연히 핸드폰이 켜져 있다면 위치 추적도 가능한 거겠죠. 그러면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아이폰을 입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 김혜경 씨가 진짜 해경군 김 씨가 맞는지 여부를 네.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런데 그 번호가 반드시 그 전화에 쓰이는 번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쓰던 제 지인의 번호가 다른 사람이 그 번호를 쓰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단순히 그 전화가 그 전화라고 볼 수는 또 반드시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정렬 변호사 저 얘기를 어저께 이제 라디오 프로에서 한 얘기예요. 네. 제가 그 라디오 같이 출연했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도 이제 이정렬 변호사 라디오 프로를 하나 했는데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네. 근데 제 오늘-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한 걸 이정렬 변호사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네. 하나고. 왜냐면 뭐 김혜경 씨가 아이폰도 쓰고 안드로이드도 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정렬 변호사 얘기는 뭐냐면 저 번호로 제보자들이 여러 번 그동안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번호를 지금 황순욱 앵커가 쓰고 있다고 하면 한 번은 전화를 받을 거를 왜 자꾸 전화해서 누구세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저는 뭐 황순욱인데요. 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동안 전화가 계속 연결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아, 없는 그러네요. 번호면 없는 번호입니다 나올 텐데 그것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 네.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안내를 하겠지만 그런 왜 얘기가 자꾸 없었다. 전화하세요? 저는 황순욱이에요. 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없는 번호입니다 안 나오고 네. 그러다가 그날 일요일 오후인가 한 번 딱 걸렸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김혜경 씨 측이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알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의 저 통신사에다가 통신 요금이 누가 냈는지 네. 용의자는 누군지 그거 조회해 보면 나올 거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말이군요. 자, 공소시효를 2주 앞두고 불리한 진술과 정황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요. 이 위기를 돌파할 최후의 카드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들어보시죠.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정권과 이 지사 간에 빅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사가 대통령 아들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거론했죠. 그래서 뭔가 쥐고 있지 않으면 저 패를 던질 수가 있겠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와이프 건드리면 당신 아들 나도 건드릴 거야. 협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담합해가지고 불기소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뭐. 자, 궁지에 몰린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 카드로 정권과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건요. 전적으로 지금 하태경 의원의 주장입니다. 전혀 확인된 사실은 지금 아니고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언급한 내용일 뿐인데 더구나 앞서서 이 이재명 지사 측 발언이 나온 이후에 문준용 씨에 대한 언급이 나온 이후에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을 너무 넘은 발언이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문준용 씨 문제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결정이 난 사안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갑자기 이 의혹을 꺼내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개파와 상관없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네.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자진 출당을 시켜야 된다. 탈당을 하도록 권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라디오 인터뷰는 진짜 개인의 생각.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문준용 씨 특혜 취업에 특혜가 있었다. 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준용 씨하고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이 이번에 검찰로 송치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때는 검찰에서도 이거는 기소가 오르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 네. 이거는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보강수사 지시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것은 검찰도 경찰과 같은 의견을 아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의 상황을 저열한 정치 공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속내. 이 속내를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런 내용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 구도를 놓고 이제 친문들이 벌써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뭐 시중에 파다하게 나왔던 얘기가 무슨 임종석 실장이니 뭐 김경수 지사 같은 사람 실제로 거명을 하면서
친문들은 이 사람들로 후계 구도를 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쳐낼 거다. 이런 말이 취임 얼마 안 써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나오는 소리가 요담은 박원순이가 그 다음은 김부겸이다. 이게 벌써 공공이 사람 이름을 대면서 막 나오잖아요.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이 이용한다면 전 뭐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레임을 딱 걸라고 그러겠죠. 자,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의 순환. 이른바 친문 세력에 의한 숙청이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는 이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박해받는 이미지, 그 프레임을 쓰려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는 건가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게 꼬여버리는군요. 네, 지금 윤여준 전 장관뿐만 아니라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핍박받는 모습. 아하. 네, 이 모습을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쓰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 들어가면서 경찰이 권력을 선택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같은 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절대 탈당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하고 싶으면 출당시켜라. 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친문의 주류 세력으로부터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라는 주장을 아하. 계속해서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프레임 자체를 어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박해받는 어떤 비주류로서 자신의 입지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저는 예를 들면 그 해경공임 씨 트위터의 주인이 나중에 이제 김희경 씨로 확실하게 밝혀진다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온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뭐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등 몇 가지 것들이 사실로 나온다면 그것과 이것은 또 다른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런 불리함 이런 것들을 결국 나에 대해서 친문 핵심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이렇게 맞서가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나오는 그 트위터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이재명 지사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도덕성 문제, 거짓말 그렇죠. 논란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건 또 약간 다른 문제죠. 그건. 그렇군요.